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우장에서 온 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21살,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 한국의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41세 대머리 노총각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을에서 새 삶을 꾸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 저의 사진이 한국으로 건너갔을 때 두식 씨는 제가 한국 가수 아이유를 닮았다고 했답니다. 사실 저는 아이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큰 칭찬이더라고요. 두식 씨가 제 사진을 처음 본 날,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두식 씨는 참외 농사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졌지만 마음만은 아직 소년 같았죠. 결혼중개소를 통해 제 사진을 받았을 때 두식 씨는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해요. 이런 예쁜 아이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 저는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을 도우려고 국제 결혼을 선택했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농사를 지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요. 두식 씨와 첫 만남은 베트남 호치민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날 두식 씨는 계속 땀을 흘리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본 순간 두식 씨의 눈이 정직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린,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요? 두식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준비해간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저 참외 배워요. 열심히 할게요. 그 말에 두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두식 씨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 아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우리는 짧은 만남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어린 외국 계집애가 무슨 밭일을 한다고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죠. 제가 한국에 온 첫날 두식 씨의 집은 시골 특유의 냄새와 조용함이 가득했어요. 좁은 시골길을 지나 도착한 집은 오래된 기와지붕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참외를 담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느낀 외로움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하고 온 길이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생활 첫 달은 정말 눈치 보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밥상에 앉는 자리까지 모두 낯설었죠. 시어머니는 밥상 위에 국 하나를 놓으면서도 베트남은 이걸 안 먹지? 라며 쏘아붙이셨어요. 두식 씨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중간에서 난처했겠죠. 저는 그런 두식 씨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아들이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웠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찾아 나섰어요. 마당 청소, 빨래, 설거지. 그리고 참외밭 뒤처리까지. 말이 안 통해도 몸으로 보여주려 했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 갔다 오신 후로는 참외밭에 나가지 못하셨죠. 시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 내일 참외밭 갈게요. 엄마처럼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허락하셨죠.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홀로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농사일은 해봤지만 참외는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두식 씨가 전날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해나갔죠. 그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참외밭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놀라셨대요. 아이고, 그 어린 베트남 색시가 저렇게 일을 잘해? 진짜 농사꾼이네. 저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가 따온 참외를 맛보시더니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눈빛이 아침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요. 참외 농사를 돕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과일 시장에서 보았던 포장 방법이 생각났어요. 과일마다 작은 메시지 카드를 넣고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이요. 용기를 내서 두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외 이렇게 해볼까요? 더 예쁘게, 더 특별하게요. 두식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작은 종이에 서툰 한글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성주 참외 사랑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외 하나하나를 예쁜 종이로 감싸고 작은 리본으로 묶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점점 손이 빨라졌죠. 두식 씨도 어느새 함께 포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한 참외를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어머,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했어? 메시지까지 들어있네. 이런 건 처음 봤네. 그날 우리 참외는 평소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손님 한 분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셨대요. 그 사진에 저도 함께 찍혀 있었나 봐요. 귀여운 베트남 며느리의 참외라는 제목으로요. 그 후로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틀 만에 3배, 일주일 만에 5배로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절 보며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리니가 한 거지? 참 별난 생각도 다 하네. 그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에서 인정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두식 씨는 그날 밤 몰래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리나. 네가 우리 농사에 행운을 가져왔어. 그날부터 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웠고 참외 포장법도 더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두식 씨와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생겼어요. 성주 참외축제,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부스 하나만 운영하려고 했어요. 두식 씨는 평소처럼 참외만 진열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거 해볼까요? 베트남 스타일로요.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참외를 활용한 간식도 만들고 특별한 포장도 준비했죠. 베트남 전통 문양을 활용한 포장지와 메시지 카드, 그리고 직접 만든 참외 젤리까지. 축제 당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만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참외 젤리를 맛보고 소리쳤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느새 우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죠. 리포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요. 우리 부모님 감사해요. 참외 가르쳐 주셔서. 카메라가 시부모님을 비추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우리 리니가 생각해낸 거예요. 어때요? 솜씨가 기가 막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 계집을 몰라봤지. 우리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보배였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식 씨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별을 보며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죠.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 드디어 베트남 친정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문자로만 소식을 전했는데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어요. 린 너무 말랐구나. 고생하는 거 아니니?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가족 있어요. 사랑받아요. 사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시부모님도 조금씩 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고 두식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으니까요. 통화 중에 시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화면에 얼굴을 내미셨어요.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린이 우리 딸이지 뭐. 그 말에 친정어머니도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다음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한복을 꺼내 오셨어요. 내가 젊을 때 입던 건데 너한테 한번 입혀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한복을 입히시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두식이가 복이 많은 놈이야. 그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시며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참외 축제 이후 두식 씨와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만의 참외 브랜드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름은 간단하게 LINFARM으로 정했습니다.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전통 무늬와 한국의 참외 모양을 합친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포장과 택배 박스까지 모두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이 부분에는 내가 자수를 놓아줄게. 좀 더 정성스러워 보일 거야.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대요.
그동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면서 옛 솜씨를 다시 발휘하신 거죠.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두식이네는 외국 며느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를 얻었네. 그 말에 두식 씨는 기분 좋게 웃었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브랜드가 점점 알려지면서 주물량도 늘어났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외국에서 온 색시라고 부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죠. LINFARM의 참외는 특별했어요. 맛도 좋았지만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은 그 진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주문에 손편지를 넣었고 두식 씨는 최상품만 골라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자수가 들어간 포장은 SNS에서 인기 사진이 되기도 했죠. 저희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 색시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린 아가라고 불러주셨죠. 어느 날 마을 노인회관에서 한글 교실을 연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간 건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린 아가, 우리도 베트남 말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께 베트남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참외농사 체험 수업을 열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참외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지 알려주었죠. 아이들은 제 서툰 한국말에도 잘 따라와 주었어요. 두식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나, 네가 와서 우리 집이, 우리 마을이 변했어. 맞아요. 저 자신도 많이 변했고 두식 씨도 시부모님도 변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다문화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1년 저희는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지역 공판장과 정식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작은 농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 LINFARM의 특별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저와 두식 씨는 참외밭 한가운데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이웃들을 초대해서요. 저는 밭 한가운데 서서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이 밭은 우리 사랑이 자란 곳이에요. 모두 고마워요. 그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리니가 복덩이였어. 우리 가족은 이제 국경도 언어도 넘어선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베트남 친정과도 자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친정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뿐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결과였죠. 두식 씨는 요즘도 말해요. 리나, 넌 정말 아이유보다 예뻐. 저는 이제 그 말뜻을 알아요.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참외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도전해볼 계획이고 마을 전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도 이 참외밭에서 뛰어놀게 될 거예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하우장의 아이유가 아니라 이제 경북 성주의 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린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